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코인 계좌에 2천억 원이 찍혀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이 아닙니다. 이틀 전 2월 6일 저녁 7시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유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을 주려다가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뿌려버린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6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보다 많은 돈이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게요, 단순히 직원이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2,794개입니다. 그런데 62만 개를 뿌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14배나 많은 비트코인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더 놀라운 건요, 빗썸이 회사 돈으로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고작 175개밖에 안 됩니다. 175개 가진 회사가 62만 개를 지급했어요. 3,500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바로 여기서 장부거래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이 어이없는 사고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빗썸은 랜덤박스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참여하면 2,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당첨금을 주는 간단한 이벤트였습니다. 695명이 참여했고 그중 249명이 랜덤박스를 열었어요. 문제는 당첨금을 지급할 때 벌어졌습니다. 담당 직원이 2,000원이라고 입력해야 하는데 2000BTC, 즉 비트코인 2,000개로 입력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가 9,800만 원이었으니까 1인당 약 1,960억 원어치가 갑자기 계좌에 꽂힌 거예요. 249명 전원에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계좌에 갑자기 2,000억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이용자들은 즉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천억 원어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1분 만에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9,800만 원 하던 게 8,11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히 9,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빗썸에서만 폭락한 겁니다. 이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일반 이용자들은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니까 겁이 나서 투매를 했어요. 자동 손절매를 걸어놨던 분들은 헐값에 코인이 팔려나갔고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빗썸이 이 사태를 인지한 건 오후 7시 20분, 사고 발생 20분 후입니다. 그리고 7시 35분부터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해서 7시 40분에 완전히 막았어요. 결과적으로 62만 개 중 99.7%는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도된 1788개 중 일부, 정확히 125개는 아직까지 회수를 못했어요. 오늘 시세로 약 133억 원입니다. 빗썸은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에 10%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사고 당시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씩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에요. 없는 비트코인 62만 개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장부 거래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빗썸 컴퓨터 안에 있는 엑셀 같은 장부에서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 적힌 100만 원짜리 봉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산상에 이 사람 잔고 100만 원,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는 거죠. 코인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은행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한국은행이 감독하고 예금자 보호법이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전장치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코인 거래소는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직원 한 명이 숫자를 잘못 치면 없는 코인 62만 개가 뚝딱 만들어져요. 2단계 결제도 없었고 보유량을 초과하는 지급을 막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빗썸이 나중에 인정한 게 뭐냐면 2단계 이상의 결제 프로세스가 일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8년 전에 한번 본 적 있는 장면입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서 우리 사주 배당을 하면서 일주당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일주당 1000주를 패당해버렸어요. 28억 주가 넘는 유령 주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팔아치워서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죠. 패턴이 똑같죠? 직원 실수로 있지도 않은 차산이 생겼고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됐고 시세가 폭락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고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동안은 괜찮았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장부상으로 없는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는 겁니다. 이번엔 실수로 드러났지만 고의로 한다면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거래소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도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과거에도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래소에 코인을 몽땅 넣어두지 마세요. 거래할 물량만 거래소에 넣고 나머지는 개인 지갑, 특히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코인 세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열쇠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거래소 장부에 있는 숫자는 진짜 내 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둘째, 거래소를 고를 때 리저브 증명이라는 걸 확인하세요.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코인 수량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이걸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래소가 그나마 낫습니다. 셋째, 금융당국이 지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규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빗썸은 올해 상반기에 기업 상장 IPO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결함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금융당국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의심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다뤄질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빗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코인 거래소 전체가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번 빗썸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닙니다. 없는 코인 62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고 그걸 막을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8년 전 삼성증권에서 똑같은 교훈을 얻었는데 코인 시장은 아직 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거래소 장부 위 숫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해두세요. 이런 경제 소식 매일 쉽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